요즘 엄청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타 스캔들. 대한민국 입시생들의 사교육 시장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는 드라마인데요. 1조 원의 남자 채치어를 오늘 다룰 거는 아니고 입시학원의 일타 강사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제 수능 수학의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현우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배우 정경호 씨가 맡은 역할의 자문을 맡았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 말로는 이분 연봉이 최소 200억 원 이상. 요게 다가 아니고요. 이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교재 수익이 그거보다 몇 배에 달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이제 샤넬 산다고 오픈런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이 대치동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스타 강사들의 강의를 한번 듣겠다고 사람들이 밤새서 이제 줄을 서 있는 건데요. 이 수험생들이 거기에 계속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족이라든지 어떤 친지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또 줄서기 대행 알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대신 줄을 서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받는 사람들, 대체 이 스타 강사들이 언제 어디서 등장하게 된 건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일타 강사입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작년 6월에 메가스터디 1타 강사 현우진 씨가 라이브 강의를 하다가요, 갑자기 회사와 재계약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계를 떠날 것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메가스터디 주가가 전일 대비 7% 정도 급락했습니다. 그만큼 1타 강사의 존재 유무 자체가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게 뭐 언제부터 딱 썼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자연스럽게 좀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타 강사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이거든요. 개강됨과 동시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인기 강사들을 일컫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일타 강사분들의 기본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 스타 강사가 안 됐는데, 호감형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머러스한 입담이랑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이 좀 돋보여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부 다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유명대학 출신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험생들의 수능 필승 전략을 위해서 일단 수업 자료 준비는 기본으로 하시고, 기출문제 분석, 모의고사 문제 출제, 그다음에 자체 연구, 이런 것들을 틈틈이 진행하신다고 하네요. 이렇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강사분들 한 사람당 적어도 20에서 30명 정도의 스태프들과 함께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타 강사분들의 일정 관리라든지 대외적인 소통을 대신하기도 하고요, 수업에 필요한 자료 준비, 그리고 학생들의 숙제 체크, 질문 사항까지 다 해결하는 조교들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일하는 이 조교분들도 유명대학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교분들이 이 수강생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설카, 포, 의, 치, 한 출신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강사분이랑 교재 개발을 하는 이 지필 조교, 오류를 잡는 검토 조교는 심지어 석박사급 인력이라고 합니다. 20-30명의 조교분들을 유지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이상의 돈을 버니까 가능한 겁니다. 팀 인건비만 해도 계산을 해보세요. 30명 서울대 나오신 분들 최소 연봉으로 계산만 해도 사실 인건비만 해도 이게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대형 학원들이 이런 지원을 당연히 아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1타 강사가 학원 내에서도 담당 과목 매출의 1등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강사님들의 수업은 현장 강의나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장 강의가 한 타임당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입니다. 엄청나게 대형 강의인 거죠.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한 기사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추정을 한번 해보면, 학생 1인당 수강료가 주일에 평균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그러니까 최소 월 30만원 정도인 거죠. 근데 강사 한 명이 매월 평균 8개 이상의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1타 강사 한 명으로 월 6억 보통 이 중에서 한 60% 정도로 강사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연봉으로 따지면 한 30-40억 정도 되는 건데, 인강 수익, 그 다음에 자체 제작한 교재 판매 수익은 현장 강의 수익의 훨씬 그 이상이 되는 거니까 부럽다. 네. 요거는 썰인데, 재벌급 연봉의 일타 강사님들의 씀씀이가 억소리 난다, 요런 얘기들이 좀 SNS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당시에 청담동 소재의 국내 최고가 아파트에 입주했다. 분양가만 놓고 봤을 때 최고 250억 원 이상의 펜트하우스거든요. 그다음에 이분이 또 미술작품 수집에도 취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지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요트가 있으시고요, 람보르기니 차량 요런 게 여러 대가 있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연회비 200만 원 넘는 신용카드 뭐 사용한다라고 말씀도 하셨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일타 강사랑 입시학원이라는 제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의 근대식 학원은 아니지만 사실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조선시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 지금 수능이 있다면 그렇죠. 과거 제도가 있으니까 과거를 위한 공부를 하는 기관. 국가에서 하는 학교는 향교고, 그렇죠. 서원 서당이 나중에 향교 출신인데 과거 시험 합격자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와요. 서원 출신들이 과거에 많이 합격하는 순간이 되면 역전되는 거죠. 아, 향교보다는 사설교육 기관이 이게 더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이게 원래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의 완전 학원이랑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딱 들어선 거는 일제강점기 시기인데, 식민지 조선에 대학이 몇 개 있었을까요? 경성제국대학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 몇 명이나 뽑겠습니까? 1년에 1000명도 안 뽑아요. 그중에 조선인만 뽑는 비율이 또 따로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여기 나오면 초 엘리트.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학원 다니기 시작해요. 일제 시기 때부터. 네, 자살합니다. 애들 철도에 뛰어들어요. 그런 자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입시에 실패해서.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면 연희전문학교, 뭐 보성전문학교 이런 학교들이 4년제 대학으로 바뀌거든요. 인가가 되는 거죠. 이제 종합대학으로. 그러면 요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니까 시험을 따로 칩니다. 들어보셨나요? 예비고사, 본고사? 시험 두 번 쳐야 되거든요. 예비고사 치고 예비고사 합격자들끼리 본고사 따로 치고, 그게 나중에 없어졌다 학력고사가 되고, 학력고사가 나중에 수능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건데, 그럼 최초의 1타 강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안현필 선생님을 뽑습니다. EMI 학원 처음 만드신 분인데, 한국인으로서는 아마 최초로 일본 고등학교 교사시기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분이 해방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경기고 그다음에 서울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뭐 한국외대나 서울대 사범대 이런 데서 좀 교편을 잡으셨거든요. 그러시다가 1953년에 EMI라는 대형 단과학원을 만드십니다.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좀 인기 있는 강사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67년 기사를 보면 학생 수가 한 3,080명? 한 강의실에 한 3,400명 정도 모아서 수업을 하시는데, 창을 문 열어놓고 이제 밖에서 청강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거죠. 저희 때만 해도 국민 영어 교재라고 불리는 성문 종합 영어라고, 요거가 탄생하기 전에 이 안현필 선생님이 쓴 영어 참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인기였고, 성문 종합 영어를 저술한 홍성문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아마 이 안현필 선생님이 쓴 이 참고서를 많이 참고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요때 국민 대부분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안현필 씨가 교재 판매랑 강의로 번 수익 덕분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거의 재벌급 부자로 소문이 났다고 하거든요. 언론사 인터뷰를 하신 거를 보면 당시에 60년대 자가용이 2대였다. 이렇게 엄청난 부자인 겁니다. 60년대 이제 안현필 선생님이 이만큼 성공을 하다 보니까 학원들이 막 엄청 늘어난 거죠. 70년대가 들어서면 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 과열 조짐에 대해서 문교부가 조치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밤에 학원을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학교의 학생들을 밤까지 묶어두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걸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이미 명문고는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그냥 실시를 해버린 거죠. 고등학생들이 학교하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그보다 더 늦은 시간까지 하는 심야반, 아예 학교에 가기 전에 하는 새벽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던 거죠. 새벽 6시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북새통을 이루었다. 새벽에도 아이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로 등교하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좀 씁쓸한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의 교육 스킬을 배워갖고 오는 경우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 그 학원 가가지고 수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학원들이 종로학원이랑 대성학원인 겁니다.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명문고등학교들이 이제 종로 인근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 학원들도 종로 지역에 몰려 있었고, 이제 명문고 아이들은 종로 학원에서 새벽반을 하고 8시까지 등교하고, 야간 자율학습 9시, 10시까지 학교에 묶여 있고, 10시부터 12시까지 학원으로 또 10분 만에 가가지고 또 수업 듣고, 요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었던 거죠. 80년대가 되면 평준화 열풍이 불어요.
계층 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다 보니까 요거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서 교육이라도 평등하게 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사교육 시장을 쪼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730 교육개혁 조치라고 아예 입시용 학원 과외를 금지시킨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학부모들이 환불 받으려고 난리가 나고 입시학원들 자체가 줄줄이 문 닫는 경우도 이제 생기는 거죠. 학원 다니다가 걸리면 정학.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맨투맨 영어. 우리 때는 그 표지가 겉표지가 은색이었는데 맨투맨 모르세요? 앞표지 크게 맨투맨 이렇게 적혀져. 아무튼 요게 이제 혼자 공부하라 그래갖고 맨투맨이거든요. 그래서 맨투맨이나 자습서 전과, 동아전과 이런 거 모르십니까? 모른다고요? 과외가 금지되니까 편법이 나오는 거죠. 학습지. 눈높이, 재능 이런 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는 때도 이제 80년대가 되는 겁니다. PD님 혹시 한국 사교육 1번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이 동네가 지금 한국 사교육의 1번지라는 수식어로 갖게 된 건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80년대가 되면은 요때 강남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을 하거든요. 종로에 있는 학교들은 다 옮겨가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경기 휘문 중동, 뭐 경기여고, 숙명여고, 은광, 지금의 이제 8학군을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의 중심점이 되는 동네가 대치동인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여기에 아파트 전세 비율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일명 이 대전족이라고 대치동 전세족의 줄임말이거든요. 요게 아마 인근 부동산 업계 쪽에서 분석한 걸로만 보면 음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60%에서 한 70% 정도가 전세였다고 할 정도니까 이분들은 명확히 목적이 있는 전세인 거죠. 교육을 위한 전세. 80년대 말이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정부 규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강남의 기준으로 따지면 강남 변두리가 대치동이다 보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조금 비교적 부담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의 학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1994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입시 제도에 발맞춰서 대입 전문 대형 학원들이 여기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학원이 바로 지금의 메가스타디의 전신인 데일 학원이라고 불리는 학원입니다. 여기에 이제 통합사회 과목의 강사로 엄청난 분이 한 분 등장하게 되는데요. 현재 메가스타디의 손준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더 유명한 건 공부욕을 자극시키는 진심 어린 쓴소리. 인생이 바뀌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90년대 후반에 케이블 TV가 막 보급되던 시점이었는데 이때 홈쇼핑이라고 하는 방송을 본인이 보신 다음에 학원도 집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엄청난 사업가적 마인드거든요. 2000년에 지금의 메가스타디를 설립을 하고 온라인 교육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진짜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던 시점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띠구두 그 모르세요? 그 전화기 꽂아가지고 인터넷을 썼었는데 그거 연결하는 데만 한 1분 걸리고 모르시는군요. 근데 이제 랜선을 이 90년대 후반이 되면 이제 까는 거죠. 그러면서 인터넷이 엄청 보급이 빨라지는데 온라인 수업이 이제 전국의 수험생들한테 제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1타 강사들이 1타 중에서도 1타가 돼야 되는 거죠. 단순히 공부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스타일 같은 거. 삽자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우영철 선생님이나 뭐 큰별쌤 최태성, 사탐 이기상, 수학 한석원 정승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굳이 학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1타 강사들의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인강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인강이 더 인기가 있어지게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이에요. 어차피 학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요거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한 거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인터넷 강의 자체를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어색하지 않게 된 거예요. 수요가 훨씬 더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해프닝이 하나 이제 터졌었던 박광인 선생님, 이분도 1타 강사신데 경쟁 업체 같은 과목 1타 강사 선생님 그 수업에 알바생들을 돈 주고 풀어가지고 악성 댓글을 왕창 쓴 거예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었던 거죠.
요즘에 막 저출산이다 그래가지고 학생 수가 엄청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해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사교육비 추이를 보면요, 사교육비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교육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교육비 지출 비율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1인당 쓰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이러다가 한국 사회가 공교육은 경시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목표만을 지향하는 사교육에만 몰두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역할도 당연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거겠죠. 일타 강사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는 안 했었고, 저는 EBS 결이 조금 달라요. 콕콕 집는 어떤 끼와 이런 게 아니고 조용하고 나긋나긋하신 분들이 이제 영어 선생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니퍼 선생님 굉장히 이쁘셨어요. 뭐 저한테 일타 강사라 그러면 이제 EBS 영어의 제니퍼 선생님.